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일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한 종목은 대원전선, 한 종목은 넥스트아이, 그리고 스펙주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요즘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저번 주 초부터 해서 스펙주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 개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까요? 스펙주의 개념이 무엇인가? 자, 일단 차트를 스펙주로 틀어놓고 해야 되겠다. 요거 삼성 스펙 4호를 한번 틀어놓고. 자, 왜 펜이 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이런. 자, 이 SP AC 이 스펙주라고 그러죠. 이 스펙주는 뭐냐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인수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기업 합병을 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스펙이라는 종목에 기업이 하나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단 말이야.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모가가 있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 공모가가 책정이 되죠. 이 공모가가 책정이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이제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얼마예요? 여기가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2,000원이기 때문에 요 2,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공모하고 난 뒤로부터 3년, 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합병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빠르겠죠. 그러면 이 3년 안에 합병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3년 안에 합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다시 투자금을 반환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이 스펙이라는 것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스펙을 해산을 하게 되고 그 투자자들한테 금전을 다시 반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3년 동안에 합병이 되든 안 되면은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공모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스펙이 지금 공모가가 정해져 버리면은 이 공모가 이하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모가가 즉 3년 동안에 뭐다? 저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스펙주가 종목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우량한 비상장 기업이죠. 상장하지 않은 우량한 비상장 기업도 있고 우량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도 섞여 있습니다. 뭐 섞여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는 뭐 기술상장 특례라든지 성장상장 특례, 이 특례가 가능한 우회 상장이 가능한 요런 애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뭐 참고로 해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이 스펙주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 움직이냐면요, 특별히 이 공모시장, 코스피, 코스닥 요 시장에서 특별한 테마가 막 있지 않다든지, 뭐 주도주, 우량주들 뭐 맛이 가는 시장, 그런 때에 요 스펙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해서 뭐가 있습니까? 우선주들이 얼마 전에 움직임이 나왔죠. 요 우선주들 요 두 개가 뺑뺑이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통은 2주 정도면 흐름이 나왔다가 끝나버려요. 길면은 3주까지도 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주식시장에서 20년 동안 보면서 요 3주를 넘어가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요 2주째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돼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는 스펙주가 움직임 나올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경험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고 그때 정도면은 정리하고 다른 뭐 테마주가 됐던 뭐 그냥 일반 주식이 됐던 그런 거를 움직이시는 게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다 이 스펙주예요. 이거 뭐 SK 뭐 6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오늘 올라갔던 거 뭐 요거라든지 뭐 신용 스펙 6호 뭐 요거라든지 뭐 다 보면은 그쵸? 최근에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스펙 뭐 알고 하셔야지. 항상 모르고 하면은 뭐든 이렇게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참고사항으로 스펙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접근의 논리가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한전선을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움직였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MSCI 지수에 편입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이 최대 주주가 호반건설 뭐 요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패시브 자금이 MSCI에서 들어오고 호반건설이 끼어들게 되면은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면은 뭔가 사업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요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상당수 들어오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었죠.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뭐 공략을 실질적으로 했었으니까 두 번 했었죠. 11월 달에 요 950원 선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최근에는 여기입니다. 5월 초에 들어갔다가 오늘 나왔어요. 2,000원에 오늘 나왔고 찰실은 했는데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 거래량이 1월 25일 그 다음에 2월 23일의 거래량을 읽어버리면 답이 나오죠. 요게 큰 틀의 박스고 거기에 중심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이제 해놓은 거죠.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우리가 잘 보고 들어가야지 또 아무데나 또 끼어든다고 간 건 아니거든요. 요 아까 내가 이 거래량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거 그지?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박스라고, 여기 자리가, 그럼 요 자리 약 한 1,500원 선 되겠네. 요 자리 여기가 손절가고 우리가 매수에 저희가 접근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 한 1,700원 밑으로 여기에서 이제 잡아내면은 다음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구간은 어디인데 라고 봤을 때는 뭐 월봉 주봉을 보면 되겠죠. 다음 구간이 어디입니까? 한 2,500원권 되겠네요. 여기 앞에서 요거로 흐름이 2016년도 거를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2,5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참고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뭐 한다고 그랬죠? 넥스트아이 한다고 그랬지? 이 넥스트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갔냐면 우리 그 이준석 국민의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큰 격차로 지지율이 1위 했다 해서 이준석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대장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이 다 지우고, 자, 삼보산업이 이준석 관련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시그널은 어디였습니까? 타점은 1550원 선이 완전히 개꿀 타점이었지. 그리고 내일이 파는 날이네요. 내일 팔고 다시 잡아야 되는 날인데, 뭐 어찌됐든 제가 보는 저거는 관점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타점이란 얘기지. 여기 요 자리가 매수가 자리고
여기 이제 갭 떠서 날아가면은 한 요 정도 한 3,500원 선, 300원 선, 요 자리가 차익 실현하는 자리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잡아야 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내려오면은 2,500원 선에서 잡아버리세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손절 잡고 2,300원 선에서. 딱 그림 대충 보이죠? 2,400원 손절 잡고 500원 선 근처에서 사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한번 할 수 있고, 목표가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왜냐면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하나 까딱해서 뭐 속보가 나와버리던지 딴짓 해버리면 이게 급락 나오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고, 근데 뭐 물어본 거는 지금 이게 아니고 요게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삼보산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넥스타일을 매매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보산업을 보면서 움직여야지, 그지? 삼보산업을 관찰을 해주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넥스타일가 2등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3등주는 뭔데? 저 YBM넷이에요. YBM넷, 3일기업공사, 요런 애들이 따라다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삼보산업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삼보산업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대장을 매매하시고, 대장이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그때 그냥 분봉에서 단타식으로 2등, 3등을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넥스트 아이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삼보산업이 중요하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넥스트 아이는 지금 저항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삼보산업이 내일 위아래로 쳐주면서 난리 브루스 칠 거라고. 그러면 얘를 따라 들어가면, 넥스트 아이 따라 들어가면은 고통이 아주 그냥 세게 오겠지? 힘들겠지? 삼보산업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스펙주하고 두 종목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뭐 예전에 대한해운이나 남양 뭐 유업이나 저기 대우건설이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흐름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뭐 듣고 끝내지 말고 이 양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